함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목요일 아침은 저희가 항상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국회 특파원 김남국입니다. 네, 자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요. 아, 국감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해보니까? 이제 너무 조금 이제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예. 지금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6일 날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딱 지금 중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제 국정감사 피감 기관이 감사원이고, 네.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서 22일에는 대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이제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현안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어제도 조금 잠을 못 자고 네, 지금도 눈이 지금 막 감기는 상황인데 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뭐 이 국감 때문에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 저희 오마이 TV 또 목요일마다 출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뭐 안녕하세요, 뭐 김남국 의원님 하시면서 김남국 의원님 최고. 그리고 사진은 저희가 바꿨는데 사진이 너무 해맑다고 좋아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뭐 지금 저희 댓글로 봐도 뭐 박덕흠 게이트 수사하라 이런 댓글도 좀 보이긴 하는데 네.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그 정치개혁 TF에서 저희가 이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을 했는데요. 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다. 대개 이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고 하는 것은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수사 결과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 네. 징계를 하는 것이 이제 수순인데요. 그러나 지금 박덕흠 의원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비혐의 이런 것들은 네. 단순하게 그냥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굉장히 부정부패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네. 그런 어떤 형사처벌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과 맞닿아 있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고 국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좀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가 한 60여 분 의원들이 긴급하게 동의를 해서 네. 징계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뭐 징계안은 제출은 됐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냐, 논의가 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예, 과거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그 국회의원을 징계했던 것을 보게 되면 징계안이 제출은 되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징계된 것은 한 번에 그치고 사실상 윤리특위가 단 한 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징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1대 국회는 정말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는 엄격한 도덕과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발점으로서 이번에 박덕흠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의 징계 이 사안을 국회가 좀 제대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박덕흠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라서 지금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신들과 상관없다 뭐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윤리위 논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별다른 관심을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세요? 오히려 만약 국민의힘이 뭐 무소속 의원이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윤리특위에서의 적극적인 어떤 징계안 심사, 심의 이걸 좀 필요로 한다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으로 아마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이해충돌 사안과 관련되어서는 이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개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결정을 할 때 원내대표가 결정을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국토위, 산자위 뭐 이런 곳들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대개는. 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나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토위를 무려 4번이나 보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모종의 어떤 책임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뭐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네. 제대로 된 사전적인 예방적 조처로서 이해 충돌을 걸러내지 못한 국민의당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박덕흠 의원 관련해서는 수사가 뭐 진행되고 있긴 한데 저희 뭐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너무 이게 다른 사건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조국 전 장관 때나 추미애 장관 때나 비교해 보면은 보도도 잘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뭐 검찰에서 얘기도 흘러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게 너무나 비교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이제 항상 고질적인 우리 검찰의 문제점이었는데요. 정관 변호사를 쓰거나 검찰에 인맥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는 경우에는 네. 검찰이 사건을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들고 있어 버리는 겁니다. 박덕흠 의원에 대한 사건도 그 고발장을 제출했던 그 고발인이 네. 고발한 혐의 내용 이런 것들을 보면 혐의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이게 만약 사실로 입증이 되면 중하게 처벌될 사안이고 비의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였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출한 어떤 여러 가지 증거도 구체적인 증거를 고발장에 첨부해서 냈고 네. 그 다음에 이 고발인이 해당 고발 사실과 관련되어서 거의 내부자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수사를 거의 3년간 묵혀두고 심지어는 그 사이사이에 이 고발인이 왜 이렇게 수사를 안 하냐라고 네. 하면서 막 탄원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중한 문제, 그 심각한 이런 문제를 고발인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으며 수사를 그냥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딱 지금 1년이 되었잖아요. 네. 어제가 조국 장관님 법무부 장관 취임일이었다, 예, 취임일이었다고 하는데 딱 1년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 고발장 제출하고 세상에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수십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했거든요. 심지어는 뭐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까지 들춰내면서 수사를 했었는데 네. 지금 이 박덕흠 의원에 대한 사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국민들 볼 때 이제 공정의 가치 면으로 볼 때 뭐 이런 부분들 검찰의 뭐 선택적인 수사나 뭐 언론의 선택적인 보도 이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조국 전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이 서민 교수가 뭐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뭐 이 인신 공격성 발언을 글을 올려가지고 여기에 좀 여러 가지 또 논란이랄까요?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 페이스북에도 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네, 예. 뭐 그런 표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서민 교수의? 저는 뭐 국민들이 네. 뭐 서민 교수님도 일반 국민들 중 한 분이시고 네. 얼마든지 자유롭게 비판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비판 속에는 뭐 때로는 화가 나면 뭐 욕설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비아냥거리실 수도 있고 네. 뭐 그러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러나 이제 서민 교수님이나 진중권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냥 이제 단순한 그냥 일반 국민을 넘어서서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정치 평론가라고 할 정도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를 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동네에 그냥 동네에 뭐라고 하기 어렵지만 네. 동네에 그냥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술 먹고 욕지거리 하는 그런 수준은 좀 넘어서서 구체적인 좀 근거와 주장을 담은 의견을 좀 주셨으면 네. 훨씬 제가 정치를 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비아냥거림 뭐 그런
그런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 말하시는 분들의 가치도 떨어지고 말하는 내용도 의미가 없고 예. 그렇다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기분 좋은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별로 적절하지는 않은 발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이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만 또 여쭤볼게요. 지금 라임 사태, 오태훈 사태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규정하고 검찰 수사 지금 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니까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피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대부분 서민이시거든요. 네. 또 특히나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가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말 잃어서는 안 되는 목돈들, 뭐 전세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자식들 이제 결혼시킨다라고 이렇게 아껴 따로 이렇게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돈들을 떼어가지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피해자들을 이렇게 좀 만나 뵀었는데 그런 사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낱낱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정말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안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요.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문건을 가지고 이제 이 문건에 나와 있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무마 계획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형 게이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건의 신빙성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 문건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문건 작성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 문건을 작성했는지 그리고 작성된 문건의 시기,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이 문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사기관을 대응하려고 수사기관에 뭔가 이렇게 이걸 이렇게 보여줄 이런 목적으로 작성한 그런 것이다 보니까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검찰이 이미 지난 5, 6월에 5월과 6월에 걸쳐서 장기간 이제 수사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의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문건을 작성한 사람과 그리고 관련자들 거기에 이제 구체적인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그러한 어떤 사실관계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많이 이렇게 검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관계 그 수사기관에서는 신빙성이 낮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옵티온 사건 특히 보면은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공공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다가 그 뭐 자기네들이 빼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데 뭐 투자를 한 건데 돌려받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문건을 어떻게 좀 믿을 수 있겠냐 신빙성 문제가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그 문건을 그냥 믿어서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뭐 권력형 게이트라는 주장이 나와서 그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다음에 특히나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해서 수사 인력을 지금 보충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보충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특검으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안 자체가 되기가 좀 어렵고 또 특검으로 가버리게 되면 또 그 특검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하면서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정쟁으로 또 이 사건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모든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뭐 수사에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를 지켜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을 보니까 김남국 의원님 무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언제나 감사하고 늘 고맙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일당 100입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번
이 법무부 국감할 때 네. 저희가 뭐 생중계를 통해서 이 오전 상황을 좀 봤었는데 예, 봤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을 봤어요. 예. 그 상황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장제원 의원은 왜 끼어드냐, 김남국 의원이 끼어든 게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치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저는 그때 제가 말을 했던 게 네. 너무 좀 답답함 때문에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 그러니까 예. 이게 그 법사위에 정말 많은 그 민생 현안들이 있었거든요. 네. 임대차 3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그리고 이번에 지난달에 법무부가 또 입법 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조와 집단소송제, 네. 너무나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적 현안, 그리고 또 이게 우리 민생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많은 그런 정책들이 많았거든요. 네. 또 검찰개혁이라든가 공수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60년, 70년 역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말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어떤 중요한 현안들인데 이러한 어떤 민생 현안이나 그런 어떤 사회 정의와 관련된 그 법사위의 주요 현안들은 묻지도 않고 계속 끊임없이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만 네. 물어보는 그 모습에 너무 답답함을 느껴서 예. 좀 우리 민생 좀 챙기고 네. 정책 토론 좀 하자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김남국 의원도 이제 초선이니까 밖에서 국회를 바라볼 때 답답함 그런 것도 있었고,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렇게 해서 민생을 위해서 국민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국감장이나 이런 회의 자리에 가면 그게 아니고 또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그런 답답함에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첫날 처음에 야당 의원님들이 들어오는 법사위 회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실 그때 제가 1시간 자고 그 사무실 소파에서 자고 상임위를 가고, 그 다음 날은 저 안산까지 이제 가기가 이제 너무 늦게 퇴근하니까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영등포 한 45,000원짜리 모텔에서 한 4시간 자고 왔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막 날새면서 준비를 했던 이유가 야당 의원들이 날카롭게 현안 질의하고 정책 질의할까봐 거기에 함께 토론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했던 거였는데, 그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물어보고 계속 모든 의원님들이 추미애 장관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이었고 경악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뭐 그저께였죠. 월요일 날이었죠. 네. 월요일 날 그 과방위 모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진에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원내대표의 전달 사항입니다라고 하면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 주호영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인하고 있다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오전에는, 주로 오전과 오후에는 정부의 실정 발목 잡는 그런 내용만 좀 이렇게 막 질의하고, 정책 질의는 심야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심야에 그런 일들이 있다 하라는 그 명령을 이렇게 전달했다라고 해서 정말 경악했습니다. 그럼 뭐 전후 사정이 있었네요. 자, 국감이란 게 정부의 뭐 정책을 돌아다보고 여러 가지 이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그런 얘기가 대정부 질문부터 국감 현장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도 답답한 상황인데요. 저희 김남국 의원 응원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또 오늘 뭐 감사원 국감을 비롯해서 그 건강 잘 챙기시면서 네, 의정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도 짬을 내주셔가지고 통화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연결하겠습니다. 국회 통신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박덕흠 무소속 의원 윤리 제소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이 만약에 자신들과 관련이 정말 없다면 윤리위에서 철저히 따져보는 게 당연한 거죠. 네,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고, 국감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얘기 다 알려지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던 이런 문제들, 그 추미애 장관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 지시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 계속 똑같이 질의하는 모습, 거짓말 27번 했다 뭐 이렇게 질의하는 모습이 답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송 여러분들 성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010-3270-3828 010-3270-3828 이 밑에 자막 보이시죠? 010-3270-3828로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김남국 의원과 인터뷰도 하고 저희가 현장, 국감 현장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 방송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그런 응원, 시청료입니다. 지금 저희가 전화 기다리고 있거든요. 010-3270-3828 네, 010-3270-3828로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오마이 TV가 계속 이렇게 방송할 수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 중이면 후원 2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